57회 이론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는 거래를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주문만 하거나 계약만 하거나 약속 등이 있겠네요. 여기에서는 답은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기만 했죠.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건 회계상 거래지만 계약만 체결하는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2번, 단기에 현금을 수취하지 않았지만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실제 현금 등으로 수취를 하지 않았지만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수익으로 인식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책임은 경영자에 있는 것이 맞고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죠.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로 재무제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한공기업의 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에 기록될 기말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품 T계정을 그려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초 금액은 80만원, 기초 밑에는 단기 순매입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단기 순매입액은 상품을 살 때 들어간 돈, 즉 총 매입액에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매입 운임 등을 더하고 그리고 매입 할인, 애놀이 등을 차감한 금액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50만 원에 15만 원을 빼면 135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매출 원가, 대변의 위쪽에는 매출 원가가 적히는데 여기 금액이 120만 원이죠. 그러면 차변합계, 대변합계는 같아야 하니 차변의 합계는 215만 원. 그리고 대변의 합계도 215만 원이 나와야 하니 215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95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번 한공의 22년 외상매출금 관련 자료이다.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외상매출금 T계정을 이렇게 그려서 계산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가장 위쪽에는 1월 1일 기초 외상매출금 50만 원이 이렇게 적힐 거고 밑에는 외상매출금이 증가한 금액들, 즉 문제에서는 단기 외상으로 매출을 해서 외상매출금이 증가한 금액들이 적히겠죠? 80만 원. 세 번째 적혀있는 단기 외상매출분에 대한 현금 회수액.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으면 외상매출금이 감소됐겠죠. 분계로 보면 하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같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 금액은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대변의 20만 원. 그래서 합계가 같아야 하니 13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적고 13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110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6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식별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맞는 말이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이다. 맞는 말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인정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정액법 외에도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것은 수익적 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죠. 수익적 지출은 쉽게 말하면 원상복구 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고 자본적 지출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켰을 때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 찾아보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 경우는 4번 건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경우죠. 나머지 윤활유를 교체하거나 도색 작업을 하거나 타이어 교체하는 거는 원상복구로 시키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8번 다음 자료에 의해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손익계산서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매출액은 150만 원, 그리고 매출 원가는 120만 원, 빼기 120만 원.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이 3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지금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고 기부금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죠. 그래서 판관비는 8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0만 원에서 8만 원을 뺀 22만 원. 2번이 되겠죠? 9번 개인기업인 항공상사의 사장과 과장의 대화이다.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 과장 우리 아들이 한국대학교에 합격했어.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등록금 500만 원을 회사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주게.
오. 자, 회계 처리를 하면 보통예금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이 돈은 회사 사장님의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인출을 해간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인출금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10번 회계 처리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지출 결의서에 보면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청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회사 직원들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교육훈련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AZ 숫자 1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시작 눌러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타이틀 보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을 수정하라는 문제죠. 회사 등록인지 거래처 등록인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회사 등록이니까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향기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하면 되겠네요. 자, 수정해야 될 부분은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가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업태 12번 업태에 도소매업이라고만 나와 있죠.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컴마 다음 서비스 업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생화 꽃 배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생화만 나와 있죠. 더블 클릭해서 컴마 띄어쓰기 꽃 배달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추가 입력 또는 수정을 하는 문제인데요. 전체 메뉴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여기에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빨간 테두리가 되어 있는 여기 부분의 금액과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죠. 계정 과목을 보셔야 되니 지금 계정 과목으로 나와 있는 여기 현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금 금액, 보통예금 금액, 외상매출금 금액, 그리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의 금액. 대손충당금 금액을 보실 때는 대손충당금의 금액이 2,240만 원이니까 여기에 2,240만 원이라고 입력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7,260만 원은 외상매출금의 장부 금액이니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다음 바드러움 금액, 그리고 바드러움의 대손충당금, 바드러움의 대손충당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상품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 바드러움의 대손충당금 금액이네요. 여기서 바드러움이 지금 코드 번호가 110번이면 해당하는 이 바드러움의 대손충당금은 플러스 1번입니다. 111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F2번 누르고 대손충당금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도 이 111번 대손충당금은 110번 바드러움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셔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여기 적혀있는 129,28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부터 쭉쭉쭉 다시 확인을 해보면 수정을 해야 되는 금액이 예수금 금액인데요. 예수금 금액은 지금 12만 원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지만 문제에서는 여기 보시면 135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135만 원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이 되기 전에는 차익이 123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 차익이 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대차 차익이 0원으로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내가 잘 입력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실무수행 2번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일반전표 입력에서 날짜를 입력하고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죠.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사무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이고 계정 과목을 사무용품 B 계정 과목으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 대변의 현금. 우리가 사무용품을 샀을 때는 소모품 B, 사무용품 B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사무용품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실 때 주의사항은 비용 계정 과목은 800번대로 사용하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날짜는 2월 17일. 자변에 사무용품 B, 사무라고 치고 이렇게 829번 사무용품 B로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영수증에 나와 있는 27,000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27,000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지금 출장을 마친 직원이 출장비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행과제의 3월 18일 거래를 확인한 다음에 정산을 하라고 하네요. 자, 3월 18일 거래를 잠깐 볼게요. 3월 18일 거래를 보면 출금 그리고 가지급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금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대변의 현금 계정 과목만 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다 적어보면
3월 18일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현금을 20만 원을 주면서 출장 가라고 줬지만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임시계정 과목인 가지급금이라고 쓰고 직원 이준호를 거래처로 걸어놨네요. 자, 그러면 지금 3월 22일 분께는 이 가지급금이라고 써놨던 것을 대변에 써서 상계 처리 없애주고 거래처 써야 되겠죠? 이준호 20만 원. 차변에 직원이 출장 갔을 때 사용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개정 과목은 여비교통비이죠. 여비교통비 이렇게 차변 비용 발생으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를 썼는지를 한번 보니 29만 5천 원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급받은 금액은 20만 원인데 9만 5천 원을 추가로 현금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비교통비는 29만 5천 원 이렇게 적고 추가로 지급한 9만 5천 원은 대변에 현금 9만 5천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3월 22일로 가서 차변에 여비교통비는 800번대로 써주시고요. 29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는 기존에 써놨던 가지급금 거래처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겠죠. 이준호. 그리고 금액은 20만 원. 대변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9만 5천 원. 3번 문제 전자 어음 발행 거래입니다. 자, 날짜 4월 26일에 민정화원에서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했다. 분계는 간단하죠. 상품을 샀으니 차변에 상품 500 그리고 금액은 어음으로 줬으니 지급어음 대변에 지급어음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날짜 4월 26일 이렇게 입력하고 차변에 상품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지급어음 그리고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는 민정화원에 준 거니까 민정화원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지금 수행과제의 1번에 해당하는 거고 2번에 우리가 어음과 함께 같이 나오는 문항이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세요.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 자, 그럼 자금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은 우리가 분계한 내용 중에 어음줄에 해당하는 저격칸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밑에 설명란에 나와 있는 것처럼 F3을 누르면 지급어음 관리라고 하는 밑에 창이 뜹니다. 여기 창에 이제 세부적인 어음 관련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음 번호. 자, 어음 번호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F2번을 누르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음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어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어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음 번호로 한번 볼게요. 어음 번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죠. 00402 쭉쭉쭉 확인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주실 거는 발행일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발행일 어음에 4월 26일 잘 맞네요. 그리고 만기일. 자, 만기일이 발행일로 동일하게 적혀 있는데 이 만기일은 지급기일 어음에서 이 지급기일이 이제 만기일자로 같이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가 다르니 2022-0726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재고자산 매출 거래입니다. 자, 자료 설명 먼저 보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내역을 입력하세요. 상품을 매출했으니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쓸 거고 차변에는 우리가 문제에서 외상으로 매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고 거래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날짜는 지금 요 날짜 거래일자 5월 27일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는 여기 나와 있는 아름조경 그리고 금액은 70만 원. 그다음 대변에는 상품 매출 금액은 7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5번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이게 키워드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항공의 주식을 100주 매입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샀다라는 건데 주식을 샀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중에 목적이 단기 매매 차익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써 주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주식의 액면 금액이 10,000원, 구입 금액이 25,000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사서 주식을 취득해서 장부에 적을 때는 내가 산 가격으로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입 금액 25,000원 곱하기 100주 해서 250만 원 이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2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7월 20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금액은 25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 국민은행 2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8월 10일 날 7월분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회사 연금보험료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직원들 급여 지급했을 때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회계 처리이죠. 한 단계 거쳐서 생각을 해보면 직원 급여 지급했을 때 차변의 급여, 우리가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그 금액분은 예수금, 그리고 실제로 돈으로 지급한 부분은 현금, 보통예금 등으로 이렇게 쓰겠죠. 하지만 지금은 급여 지급한 게 아니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 등을 납부를 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 예수금이라고 써놨던 대변의 예수금을 차변의 예수금 이렇게 써서 상계 처리해주고, 예수금으로 써놨던 부분은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등으로 쓰이는데 지금 문제에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 차변에 세금과 공과 이렇게 쓰고, 해당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전부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유형을 급여 지급할 때 회계 처리,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 납부할 때 회계 처리,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에 해당하는 거래를 8월 10일 날짜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대변에 현금 입력하고, 그리고 금액은 총 금액인 32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예수금 금액은 절반인 16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16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사무실 월세 계약서가 나와 있고 밑에 자료 설명란에 사무실 확장을 위하여 계약했던 건물의 9월분 월세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자, 그러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우리 회사 사무실 확장을 위해 계약했던 건물에 대한 월세니까 임차료겠죠. 우리가 빌리고 돈 낸 거니까 임차료. 그래서 비용 차변에 임차료 써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월세가 여기에 13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 130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일자는 9월 20일 적혀 있고 차변에 임차료 800번대로 써주시고 1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 신한은행, 그리고 1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8번은 미니화분 주식회사와 상품 매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거죠.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40만 원, 그리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은 상품 매출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선수금, 미니화분, 그리고 보통예금은 하나은행 이렇게 거래처까지 써주셔야 되겠네요. 자, 날짜 10월 28일 입력하고 차변에 보통예금 거래처 하나은행 금액은 4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금 거래처는 미니화분 4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수행 3번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매출거래처 선물용 영화 입장권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잘못 입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날짜를 찾아보니 지금 22년 11월 10일이죠. 11월 10일. 매출거래처이기 때문에 접대비 계정 과목은 올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고 만원짜리 6명이라 토탈 6만 원인데 만원이라고 잘못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6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문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정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해당 문제는 12월 20일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 치고 들어가 볼게요. 12월 20일 들어가 보니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회계 처리하실 때 취득세, 자,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가격에 플러스, 즉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로 별도로 비용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F2번 눌러서 차량 운반구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금액이랑 맞는지 확인하시고 계정 과목만 수정하시면 완료되었습니다. 실무수행 4번 결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자료 설명란에 보시고 수동 결산인지 자동 결산인지 먼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일단 자동 결산 같은 경우는 기말재고액 또는 대손충당금 설정 또는 감가상각비
또는 소득세 등 비용 처리할 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으로 한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면 소모품 정리하는 문제는 이건 수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말상품 재고액 자동이네요. 수동결산 같은 경우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로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분계를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 다시 볼게요.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이라고 하는 거는 차변에 소모품 이라고 써놨다라는 거겠죠. 요 소모품 중에 단기 사용액은 300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단기 사용액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은 소모품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소모품 B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 분계는 대변의 소모품이라고 줬고 소모품을 감소시켜주고 300만 원 차변에는 소모품 B 3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에 소모품 B 소모품비 입력할 때 800번대로 입력하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금액은 300만 원, 대변에는 소모품 이렇게 300만 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는 곳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셔서 엔터 누르면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되고 뜨는 창은 확인 눌러서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의 여기 칸에 해당하는 기말 재고액인 3,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표 추가까지 눌러서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수행과제 1번 작업이고 수행과제 2번 작업 같은 경우는 전체 메뉴로 가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날짜 12월 이렇게 치고 우측 상단에 기능 모음 눌러서 추가 이렇게 눌러서 전표에 26건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야 여기에 있는 손익 대체 분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잘 됐는지 확인하실 거면 12월 31일을 다시 조회를 해서 보시면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했던 내용들과 자동으로 입력했던 내용 그리고 나머지 손익 계정 대체된 부분들까지 잘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무수행평가입니다. 자, 실무수행평가의 첫 번째 11번 문제는 회사 등록을 조회하는 문제이죠. 그럼 회사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우리 회사의 향기나라의 회사 등록 내용 중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번 종목은 생화 꽃배달이다. 이게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 실무 문제에서 수정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게 올바른 답입니다. 답은 3번이겠죠. 12번 예적금 현황조회. 자, 예적금 현황조회로 지금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날짜를 12월 말이니 12월 31일 이렇게 입력하고 은행별 예금 잔액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겠죠. 올바른 거라고 했는데 국민은행은 틀렸으니까 아니고 신한은행 보통도 틀렸고 하나은행은 금액이 올바르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부터 15번까지는 거래처 원장 조회 문제네요. 자, 거래처 원장은 지금 여기로 들어가셔서 날짜를 12월 말이니 12월 31일, 12월 31일 이렇게 입력하시고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별이니까 자, 모든 거래처를 조회해 주셔야 되겠죠? 엔터 이렇게 누르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씩 확인하실 때 밑에 칸을 클릭하고 컨트롤 F로 누르면 찾기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신성화원은 200만 원. 자, 올바르죠? 그리고 맑은 조경 400만 원. 맞죠? 그리고 애경화원 밑에 540만 원. 맞네요. 그 다음 아름조경은 170만 원인데 70만 원이라 적혀 있으니까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12월 말 기준 선수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 그럼 이번에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선수금 259 엔터 눌러서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 잔액이 가장 많냐고 물어봤으니까 잔액 칸을 보셔야 되겠고 가장 많은 거래처. 자, 가장 많은 곳은 지금 미니 화분이고 거래처 코드는 03101이죠. 그래서 답은 0310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래처 원장 조회는 12월 말 이번에는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적은 곳을 얘기를 하고 있죠. 미지급금 253 쭉쭉쭉 엔터 눌러서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서 잔액 칸 동일하게 봐주시고 가장 적은 거래처는 지금 봤을 때 여기 5만 원인 일송조경이죠. 일송조경이 거래처 잔액이니까 금액인 5만 원을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는 지급어음 현황조회에서 보셔야 되겠죠. 지급어음 현황 들어가셔서 만기일이 22년에 해당하는 지급어음의 합계 만기일 여기 칸에 만기 날짜 적어주시면 되겠죠. 만기일이 22년이니까 2022 1월 1일부터 2022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엔터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시면 여기서 합계 금액
자, 지금 세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금액의 합계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230만 원. 자, 17번 총계정원장 조회 문제입니다. 총계정원장으로 들어가셔서 문제를 보면 월별 현금의 지출 금액을 물어봤죠. 그럼 계정 과목을 현금으로 검색해 주시고 문제에서 지출 금액, 즉 현금이 나간 금액에 대해서 물어봤죠. 여기 보시면 차변과 대변, 잔액이 있는데 현금, 총계정원장 이렇게 T계정이라고 봤을 때 현금은 자산이니까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에 적히겠죠. 그래서 지출 금액, 즉 현금이 감소한 금액들을 보려면 여기 대변에 적힌 이 금액들을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2월에 지금 올바르게 적혀 있고 3월에도 금액 올바르게 적혀 있고 그 다음 8월에 금액 올바르게 적혀 있고 마지막으로 11월 금액은 올바르지 않게 적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8번 문제 일개표 월개표 조회입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들어가셔서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5 엔터 이렇게 치면 5월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상품 매출이니까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을 자 클릭해서 컨트롤 F 누르고 상품 매출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주시면 되고 이 상품 매출에 발생한 상품 매출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 합계란에 적혀있는 이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621만 4천 원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개표 월개표 또 조회하는 문제죠. 자, 날짜를 9월 한 달 동안이니까 9월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서 임차료죠. 임차료. 컨트롤 F 임차료인데 임차료는 비용이기 때문에 금액들이 차변에 적혀져 있죠. 차변에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임차료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합계란에 155만 원 이 금액을 답으로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답은 155만 원. 자, 그 다음 20번부터 23번까지는 전부 손익계산서를 조회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손익계산서로 지금 들어가서 첫 번째 20번 문제 볼게요. 자, 단기에 발생한 단기니까 12월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12월 검색하면 여기에 단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오죠.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에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하나씩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복리후생비 이거는 올바르게 적혀 있고 그리고 여비교통비가 틀리게 적혀 있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에서 단기 상품 매출 원가 그러면 단기의 상품 매출 원가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2억 2,669만 5천 원.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접대비 금액은 전기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자, 그럼 접대비 항목을 지금 찾아서 클릭해 보면 지금 오른쪽에 적힌 이 금액이 작년 전기에 해당하는 거고 왼쪽에 적힌 금액이 단기죠. 122 24 500 빼기 25 00 000. 자, 이렇게 빼시면 나오는 이 금액이 정답이 되겠죠. 증가된 금액은 972만 4,500원. 그리고 마지막 손익계산서 문제로 단기에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 되겠네요. 142만 4,840원. 24번부터 쭉 전부 다 재무상태표 문제이죠. 재무상태표로 가서 자 12월 말 단기매매증권 잔액 자 12월로 검색해 주시고 단기매매증권 여기 있네요. 답은 75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12월 말 바드러움의 당부 금액은 해당 총액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된 금액을 차감한 뺀 금액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드러움 금액을 물어봤으면 여기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바드러움의 대손 충당금은 이 밑에 있는 금액이지만 바드러움의 장부가액을 물어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1,529만 8,720원이 되겠네요. 12월 말 소모품 잔액은 이 금액이겠죠. 125만 6,200원. 12월 말 가지급금 잔액. 자, 가지급금은 바로 밑에 있네요. 30만 원. 그리고 12월 말 비유동 자산은 얼마인가? 자, 비유동 자산은 이 금액이죠. 3억 363만 1,200원. 그 다음 예수금 잔액. 자, 예수금 잔액은 이 금액이네요. 476만 3,880원. 요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본금 잔액을 물어봤죠. 자, 자본금 잔액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인데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31번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는 전기 매출 원가율이 얼마인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12월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서 전기를 보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금액들을 봐주셔야 되겠죠. 찾아야 될 금액은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 금액이겠죠. 3,800만 원. 그리고 매출액. 자, 매출액은 그 위에 나와 있죠. 1억 9,750만 원. 그래서 주어진 식으로 계산해 보면 3,800만 원 나누기
1억 9,750만 원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19점 땡땡땡이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 답은 1번 19%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조회를 하는 거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전기 영업이익률을 계산을 하라고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전기라고 했으니 오른쪽에 있는 금액들을 봐주셔야 될 거고 우리가 찾는 금액은 영업이익. 일단 영업이익 찾아봐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서 여기 영업이익 1억 3,137만 원.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아까 위에 있었었죠. 1억 9,750만 원 이렇게 구하셨으니 계산기에 또 계산하시면 되겠죠. 131-370-000 나누기 197-500-500 000 오케이. 그리고 곱하기 100. 자, 그러면 66점 땡땡땡 나오는데 여기에서 문제에서 위의 문제처럼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답지에서 66%가 있으니 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